자, 자리 계신 분들, 자, 다시 한번,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을 부탁합니다. 자, 소리 들으시면 1번. 예, 그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앞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썰머리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릴 테니까, 아직도 시장이 헷갈리시고, 또 오늘 또 갑자기 뭐 시장 괜찮은 것처럼 장 초반에 출발했다가 하루 종일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장이 밀려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시황 내용들은 하루 이틀 흐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 시황 얘기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성.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가 등락은 어떻게 돼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등락이 나오죠. 하루하루 주가 등락은 오르고 내립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일 당장의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흐름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을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 시각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헷갈리고 오늘 외국인들 털은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을 보는 시각은 바뀐 게 없어요. 시장을 보는 시각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토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에 걸쳐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런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오히려 오늘 이 조정 장세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특히나 코스피는 별거 없어요. 코스피는 볼 거 없고요. 특히나 어딜 봐야 됩니까?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지수가 못 간 게, 그동안 주도주를 매수 못했거나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점을 꼭 알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더라도 시장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시장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더라도 시장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이제 큰 변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코로나19 확진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변수다.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죠.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23명에서 299명에서 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248명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보세요. 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28명, 299명, 248명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 강조했었죠. 요 299명. 요게 토요일날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근데 제가 일요일날 무방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 보셨었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제일 많고 검진자 수가 제일 많은 날이 토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이 제일 적대요.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이. 그러니까 검진자 수가 제일 적고, 토요일 날이 시간이 제일 많으니까 검진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검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토요일 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99명까지 300명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248명까지 또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증권시장에서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 증시고, 미국 증시와 함께 제일 주목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19 확진자시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 확진자 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안정권이에요. 정부에서는 뭐 제3단계로 뭐 격상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숫자는 다시 감소세입니다. 물론 다시 증가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추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까지 왔다가 갔다가 출렁출렁 거리다가 400만 1명까지 갔고 다시 줄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300명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441명을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다시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루 24시간 동안 검진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그렇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코로나19라는 공포감은 이제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19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더군다나 오늘 저녁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 9시부터는 뭐 음식점 문도 닫는다 그러죠. 여러분들 테이크아웃하고 배달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또 한 일주일 정도, 1, 2주 정도 또 진행됩니다. 어떻게 돼요? 코로나19는 더 이상 악재가 못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셨으면 3번. 아셨으면 3번. 자, 3번. 아시겠죠? 자, 카톡방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카톡방 오늘 이사 갈 겁니다. 뭐 이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하고 있는데요. 이사하니까 나중에 제가 이사한 카톡방 가서 비밀번호하고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에서. 예,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 정도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카카오톡 방에 계신 분들은 이사 가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더 이상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두 개 아니에요. 미국 증시하고 코로나19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모두 안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한국 증시는 그런 재료들 때문에 주말 미국 증시가 올랐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고요. 중국 증시도 올랐고, 좀 밀렸네 막판에. 일본 증시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올랐고, 그죠? 더군다나 국내 증시는요, 금요일날 지수가 올랐다가 막판에 밀렸거든요. 금요일날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가야 되는 위치에서 누군가 지금 시장을 눌러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시장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누군가 자꾸 위에서 눌러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악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오늘은 그동안은 뭐 금요일까지는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공포감, 경기감 때문에 못 갔다고 한다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진 이 구간에서는 시장에 치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고,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그래서 852포인트까지 간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음봉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똑 부러진 게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아침 초장부터 선물을 줄구장창 팔았고, 그죠? 선물을 줄구장창 팔아 제꼈고, 선물을 팔아 제끼면서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하루 종일 줄구장창 나온 겁니다. 예. 프로그램 매도가 줄구장창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밀린 겁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선물 매도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는 나갔는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무려 오늘 막판까지 2,542억 원을 샀습니다. 아침 저장부터 완만하게 샀다가 잠깐 다시 파는 것처럼 하더니 막판까지 동시효과 때까지 2,542억을 매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왜 지들은 선물하고 코스피 종목을 팔면서 왜 코스닥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얘네들이 지금 한국 증시를 안 좋아서, 또 한국 경제가 안 좋아서, 한국 증시가 안 좋아서 다
팔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얘네들 지금 한국 경제를 한국 증시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계속 흔들기라 했습니다. 흔들기 그리고 누르기 못 가게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고요. 이거 외국인하고 기관들 예전에 많이 해먹는 거고요. 특히나 외국인 진짜 많이 해먹습니다. 투신권이라든가 기관들이 자금이 좀 있으면 투신권들도 이거 해요. 이거 합니다. 이거 해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상승장에서 주식을 거의 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좋아지는 거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거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거의 주식을 담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이 올라왔을 때 계속 더 못 가게끔 누르고 있는 거예요. 흔들면서 개인 투자가들의 종목군들을 털어내게끔 하는 것이고요. 보세요. 개인들 1,500원 매도 나오죠. 지금 1,500원. 그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세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죠? 이 흐름이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며칠 동안. 여기서도 지금 올라갈 때 계속 흔들어댔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그랬어요. 여기서부터요.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그런 위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시장 눌러가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코스닥 시장의 유망 종목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죠. 기업 가치가 좋은 A라는 종목이 있어요.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주가가 잘 가다가 확 밀려버려요. 왜 밀립니까?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아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버리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까지 밀릴 수 있고요. 2, 3일 정도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갔다가 밀리죠.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일 때 밀리는데 이런 기관 외국인들은 팔지만 다른 기관 외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기관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외국인이라고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특히나 외국인들은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계자금, 유럽 계자금, 영국 계자금, 동남아, 일본, 중국 계자금, 외국인도 성격이 다 여러질입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매도가 나온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 저평가됐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증시는요. 일부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시장에 자꾸 눌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과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게 눌러대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밀리지 않아요.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눌러댔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 한 방에 펑 터져요. 터지게 되면 한 방에 펑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는 게 지금 이 눌림 조정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라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신규님들 계속 오시죠? 네, 관수님 어서 오시고요. 자, 압구정 부장님 잘 오셨습니다. 예, 최발리님, 동행님 어서 오시고요. 예. 여기가 기회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수급 동향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된다.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밀리니까 거래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좋은 주식은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잠깐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저평가를 따라간다면 새로운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급반등에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대비를 해야 돼요?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시장은 아무리 지금 안테나를 올려봐도요.
지금 증권시장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저렇게 매도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저렇게 물량을 팔아도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잖아요. 지금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원인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요, 계속 강조됩니다. 미국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한 부분하고 그리고 7월달 개인 소비 지출 등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연 2%가 넘는 인플레를 용인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네. 미 연준이 2%가 넘는 인플레를 용인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경제를 강력하게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난 유동성 장세거든요, 여러분들. 미국도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고요. 그리고 1경원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들을 미국은 시중에 이미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많은 자금들이 인플레를 촉발시키거든요. 그런데 인플레를 촉발시키는데 그게 2%가 연 2%가 넘는 인플레까지도 용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애지간한 인플레 가지고는 자금을 회수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경제지표 좋아지죠. 거기에다가 경제지표 좋아지죠. 네. 경제지표 좋아집니다.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신경 쓰지 말으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다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3단계 격상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적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회사와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다들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거의 자동화로 진행되죠. 사람끼리 많이 모이지 않아도 회사는 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재택근무를 해도 회사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시장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상승세가 살아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반등 분명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경제가. 자,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연일 강세고요. 코로나19 진정권이고 코로나19 인플레 용인한다고 얘기했고 자, 여기다가 뭐 어디입니까? 자, 여기입니다. 지금 중국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호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시장에 악재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눈 씻고 찾아봐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 수 있는 이유는 악재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매매 포지션을 뭐 바꾸든가 하는 것에 따른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라 그랬죠. 특정 외국인, 뭐 일례로 뭐 중국계 자금이 한꺼번에 물량을 털었다든가 내지는 홍콩계, 내지는 뭐 아랍계가 한꺼번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털었다든가 라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매도가 연장됨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니까 땡깡 부리는 것이죠. 공매도 중근하게 많이 쳐놨는데 공매도 금지시켜 놓으니까 엄청나게 손실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눌러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러나 펀더멘탈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주식은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잠깐 털어서 밀리지만 결국에 좋은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규세 한큐의 내일의 전략 뭡니까? 내일 한 수는 뭐예요? 외국인 매도는 저가 매수, 주도주 매수 찬스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렸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국의 경제표도 분명 좋아집니다. 물론 8월달과 9월달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표가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추세적으로 경제표가 살아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조정받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경제지표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부동자금 3,000조.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무려 3,000조입니다. 3,000조. 네? 고객예탁금이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들? 고객예탁금 얼마입니까? 53조. 고객예탁금 53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시중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돈이 얼마입니까? 3,000조입니다. 물론 3,000조란 돈이 증권시장으로 다 오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상당수 자금들이 앞으로도 증권시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고객예탁금이 53조입니다. 여러분들 사상 최고예요 여러분들. 뭔가 안 느껴지십니까? 이 장 진짜 놓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하실 분들 많아요. 위기가 아닌 기회를 분명히 잡아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고,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갈아엎어가지고 주도주로 옮겨 타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갈아엎지 못한 분들, 현금은 있는데 주도주를 좀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타이밍 못 잡은 분들, 그분들은 오늘 외국인들한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맙습니다 땡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 옮겨 타고 주도주 집중적인 매집 전략 단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지금 증권시장에 벌써 발을 담그고 있는데, 지금 1조 5천억 정도 이 들어온 자금들, 이분들은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보다 먼저 증권시장 와 있잖아요. 먼저 오셔가지고 한 대표가 얘기하는 시황 들으시고 주도 섹터가 어딘지 다 얘기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돼요. 선점. 좋은 주식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선점을 해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금이 막 들어오죠. 자금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밀어붙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 구간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위치, 지수가 신고가가 나오기 직전 중간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구간, 사신고가 경신이 임박한 이 위치, 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장의 주도권의 종목들, 이제 뒤에서 들어오는 신규 자금들이 밀어 당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도주와 유망 종목을 마지막으로 선점해서 길목을 잡고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그리고 최후의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아시겠으면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그죠? 이런 기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시장이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고 도망간다, 한국 경제를 나쁘게 봐가지고 주식을 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기에는 볼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차트, 기가 막힌 차트. 코스피 지수는 계속 저렇게 밀었는데 코스닥은 안 밀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 먹을 거 별로 없어요. 그나마 지금 비대면 관련주 현대차에다가 카카오니 이런 종목을 제가 좀 괜찮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통신주들도 그나마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거래소 대형주 매매하지 말아라. 먹을 거 별로 없다. 결국에 수익률은 어디가 더 크냐? 코스닥 종목 중소형주가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대형주들 이제 좀 있으면 진정될 거예요.
진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얘네가 진정이 돼야 코스닥 쪽 것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응? 그죠? 얘네가 진정되어 코스닥 쪽 것들도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나머지 뭐 건설주니 금융주니 뭐 철강이니 화학주니 조선주니 얘네들은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 그 다음에 뭐 통신주들 카카오 얘네들 현대차 얘네들 성장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수가 폭락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코스피 시장은. 그럼 코스피가 안 빠지면 코스피가 하방 격리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 가치가 있는 코스닥 시장은 개별적인 반등장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로 시장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죠?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고 미국 증시 좋고 중국 증시 좋고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 부동산 자금이 있고 정부에서 그 부동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게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중국 경제 좋아지고 있고 미국 경제 좋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일본이 드디어 이제 아베가 물러났습니다. 아베가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배가 많이 아팠는데 아베가 물러났어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베가 물러나도 한일 간은 달라질 건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아베와 아베 상황이 최악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돼도 아베보단 날 거다. 누가 돼도 한일 관계는 아베보다는 날 거다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일본에서도 호재가 서서히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가 조만간에 2600 간다고 얘기합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목표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맥쿼리, HSBC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의 상향 조정 증시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투자 지표입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렇게 물량을 계속 팔고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최소한 공격적인 매도를 더 단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들어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분명입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외국인이 준 기회입니다. 외국인들이 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준 여러분들한테 준 기회예요, 여러분들. 네. 아니 아무리 분석해도 저렇게 뭐 밀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진짜 헛웃음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헛웃음을 욕도 많이 했습니다. 저 미친놈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스닥은 저렇게 매수하고요. 그리고 선물 그렇게 매도했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10,000계약 가까이 7,000계약, 8,000계약 갔다가 나중에 5,300계약까지 매수 다시 되감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주식시장을 많이 분석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애지간한 전문가분도 모릅니다. 저처럼 시황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라 이런 거 분석할 줄 알죠? 이거 분석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석 어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회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증권시장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뭐 넥타이 매고 뭐 주식 매매하니까 뭐 착한 사람들 같이 보이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여러분들 잡아먹는 악마의 악마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여야 지들이 사는 애들이거든요. 응?
아셨습니까? 주식시장은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여러분들을 죽여야 지들이 사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을 기관 외국인 못 죽여요. 못 죽이고요. 기관 외국인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등짝에 딱 붙어가지고 수익 내는 겁니다.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선물 팔다가 마지막 동시효과 때 홀랑 감아버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응?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저렇게 매도를 매수하는 것처럼 매수 안 하는 것처럼 하더니 막판 동시효과 때 황창 매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응? 보세요. 응? 결국에 이 장은 외국인들이 쥐락펴락하는 장이고 흔들어대면서 자기네 포지션들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흔드는 그런 매매인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외국인들이 안 할 것 같죠.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외국인들의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고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고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조정 장세는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 정리되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신 분들 7번. 자, 이해되시면 7번. 다쳐보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시장의 방향을 못 잡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참 드문 현상이에요. 드문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런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걸 분석을 한 상태에서 시장을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 드리잖아요. 그럼 분석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자신감 갖는 거예요. 자신감 갖고 그러다가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틀리면 제가 또 무방이라든가 TV방송 통해서 제 판단 틀렸습니다. 전략 좀 수정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뭐 욕먹어도 어쩔 수 없죠.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원래는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시장이 좀 강하게 치고 가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시장이 오늘 같은 장에서 좀 더 강하게 치고 가줬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가줘야 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외국인들이 저렇게 눌러보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좌절하고 오늘 기대했는데 또 한 대표가 어제까지 무방 열고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눌러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식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주식 들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쭉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애따 모르겠다 다 털어버리죠. 다 털리는 겁니다. 개인들은. 한 대표가 이 구간에서 좋은 주식을 잡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 불안해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보는 하는 지금 시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렇게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이렇게 시장의 전망 자체를 좋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나와봐야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시장의 전망 말씀드렸었죠? 악재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정도가 변수이긴 한데 코로나19 안정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 것도 시장에서는 큰 호재가 될 거예요. 미국 증시 강세를 보이고 경제지표 호전되고 있고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무려 3천조라는 엄청난 시중 유동성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3단계 격상에도 큰 충격 없다. 단기 충격이 그치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증권시장 개입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은 조금 급한 감은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참 재미있는 장세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기관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펀더멘탈이 좋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의 강세가 나와요. 그래서 단순한 차트라든가 차트 가지고 매매하거나 잡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왕따가 됩니다. 철저하게 기업과 실적 가치가 좋은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맞고, 더군다나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매수하지 않아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 가치가 안 되는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합니다. 주가가 올랐어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은 많이 올랐어도 기관 외국인들은 이런 종목을 잡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올랐어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얘기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뭘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예, 방송 좀 들으세요. 예, 방송 좀 들으세요. 시장이 안 가는 거예요. 시장이. 뭐 주식은 뭐 샀다 그래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예, 시장이 아직 안 가는 겁니다. 시장이 가면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설명 들으세요. 시장을 자꾸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자, 현재 시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린 거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계좌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가는 겁니다. 지수가 안 가는데 뭐 혼자 종목, 내가 가진 종목만 혼자 올라가요? 가는 종목 몇 개 있습니까? 1800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가끔 가다 올라가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진짜 늘어나려면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수가 못 갔으니까 종목들이 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에 대한 전망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토요일날 해드렸던 내용들과 그리고 또 어제 해드렸던 내용과 오늘 똑같습니다. 시장은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호재가 많습니다.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은 분명히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좋은 종목들이 간다라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시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종목이에요, 종목. 곧버스를 매수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분명히 곧버스는 제가 매수를 할 거예요. 저는 나중에 장이 가다가 꺾이게 되면 반드시 ETF 인버스 2X 곧버스를 분명히 매수를 할 겁니다. 저는 ETF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ETF를. 특히나 장이 안 좋을 때는 ETF 매매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종목 많잖아요. 좋은 종목 가지고 더 수익 내면 되는 것이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ETF 하는데, 지금은 저는 곧버스 매수 안 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인버스가 됐건 곧버스가 됐건 시황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매매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황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시장이 좀 올랐다고 곧버스만 가지고 주가가 폭락 나오기만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이 맞을지 제가 맞을지는 시간은 이제 결정, 실간은 이제 확인시켜 주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드리면서 코로나19의 지수 1600선 하단부터는 투매 자재,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이삭주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버스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곧버스 매수 시작해가지고 계속 곧버스 매수죠. 계속 매수입니다. 그죠? 계속 곧버스 매수예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엄청난 손실입니다. 거기다 곧버스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거의 깡통 수준까지 거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물론 중간에 여기서 만약에 장이 내일 꺾이면 혹시 그냥 예를 들어서 꺾이면 제가 한번 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100번 중에 99번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질 수 있지만 나머지 90% 나머지 99번은 제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따르실 거예요? 곧버스 사시면 안 돼요. 곧버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곧버스 들고 계신 분들 고집 피우면 안 돼. 주식은 단순하게 올랐다라고 빠지고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건 기술적 반등이고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곧버스 조심하십시오. 자, 시장이 살아나면 그럼 어디로 가느냐? 미국 증시에서 보여주잖아요.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빅7을 중심으로 모두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미래 성장성이 담보가 된 그런 종목 중심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흐름은 이 흐름은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한국 증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증시에서도 신성장주들 이런 종목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종목들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무슨 뭐 앵무새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똑같습니다. 그죠? 5G, 2차전지, 반도체. 근데 오늘 보세요, 시장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거래소 대형주들은 뭐 화학주들 몇 개 좀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왜 평간이 방송 좀 하고요. 방송 좀 하고요. 방송 좀 왜 방송 좀 하게요. 방송 좀 왜 그러세요 지금? 네, 무슨 일에 뭐 평강님 우리 회원님 아니세요? 또 만기 되셔서 안 오셨나? 자, 방송 좀 하고요. 왜 그러세요? 방송 들으면 뒤에서 다 얘기 다 나올 텐데.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장이 안 살아나잖아요. 왜 다들 그러세요? 자꾸 방송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VIP에 재가입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방송을 들어야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시장이 안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가라고 합니까? 나중에 가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왜 혼자서 왜 이렇게 저 많은 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그만하시고요. 방송 한번 들으시고요. 잘 들으세요. 들으시면 전략 다 나와요.
종목 뭐 종목이 그 많은 종목 중에 한두 종목도 못 가는 종목 가지고 저기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 또 몰빵하셨나 보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글 올리지 마시고요. 이제 글 올리셔도 답변 안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이죠, 종목.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보시더라도 코스피는 뭐 일부 하락주들 개별적인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 보세요. 바이오 제약주들 또 뭐 재료 때문에 조금씩 올라갔고, 또 이제 MSCI 리밸런스 때문에 일부 바이오 제약도 올라가는데 그거 단기 재료밖에 안 됩니다. 그거 큰 재료 아니에요. 아시겠죠? MSCI 리밸런스는 그냥 단기 재료일 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젠 같은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 공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재료니까 MSCI 리밸런싱 가지고 그 재료는 큰 호재가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아셨죠? 자, 바이오 제약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익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먹었다 뱉어냈다 먹었다 뱉어냈다 물론 한두 종목 운 좋게 잘 잡으셔서 수익 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안 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지간하면 좀 자제를 하자.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응이 안 되잖아요. 대응이 안 되면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응이 안 되면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지간한 바이오 제약주는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약세인데 코스닥은 강보합인데 보세요. 제가 바이오 제약주 얘기 안 하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2차전지 그리고 5G 다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에이스테크 오늘 장중 신고가 부근까지 갔고요. 이스페타시스 신고가 나옵니다. 그죠?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리지만 않았으면 주가의 반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2차전지 뭐 종목마다 약간 차이고 대형주 쪽 삼성, SDI, LG와 이런 것들이 밀렸고 다른 종목들 다 괜찮잖아요. 그죠? 그죠? 5G 괜찮고. 응? 그죠? 반도체도 오늘 FST가 급등이 나오고 하면서 반격의 시그널들은 나옵니다만 아직은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전체적으로 안정권입니다. 그죠? 그 사이에 바이오 제약주가 몇 종목이 MSCI 리밸런스 때문에 개별적인 반등이 나왔고 또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올라가고요. 지금 바이오 제약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별 재료 때문에 개별적으로 출렁거려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엄청나다. 그 변동성을 이겨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에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은 진짜 먹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나마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 업황전망 살아있고 LG전자 그나마 얘네들이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고 통신 쪽 좀 좋게 아직 시세는 부진하지만 중장기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카카오 네이버 정도 보고 있고 현대기아차 정도 보고 있고 삼성셀트리온 얘네들이 뭐예요?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현대기아차도 이제는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 그죠? 비대면 카카오, 네이버 나중에 가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이 회복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전자 나머지 없잖아요. 얘네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응? 얘네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또다시 이제 돼지 백신 이런 것들 남북경협주가 주도주입니까? 음식료, 백화점 관련주 주도주가 돼요? 시멘트 건설주가 갑니까? 항공주, 조선주가 시장 주도예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네가 미래 성장성이 부각됩니까?
게임주가 그나마 좀 낫다고 하죠. 비대면지 계속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게임주가 그나마 낫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없어요. 엔터주들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화장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성이 있는 종목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죠? 결국엔 지금은 주가가 좀 올라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약간 쉬어가는 과정도 나오겠습니다만 중기적인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2차 전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로의 전기자동차가 최소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찰 때까지는 그 성장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올라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거고요. 계속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또 가는 종목이 있어요. 결국엔 이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섹터 뭡니까? 5G입니다. 2차전지 좀 올랐고요. 반도체 장비는 갖다가 지금 눌림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갖다 눌림 주고 있고 2차전지는 아직도 강세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섹터는 이미 상반기에 이미 시세가 났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누가 래요? 하반기는 누가 됩니까? 하반기는 5G가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5G도 보세요. 다 가냐?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오이솔루션과 KMW도 여러분들 별로 안 갑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거 털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방 털었습니다. 왜? 좀 빠른 걸로 가려고, 좀 느려서. 수익은 냈어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토요일날 매매일지 제가 다 이제 작성됐는데 보시면 다 매도했습니다. 매도 완료가 된 종목만 지금 매매일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KMW 매도했습니다. 27%. 그죠? 예. 매도했고 이스트웨타스도 팔았습니다만 또 샀어요. 이유가 뭐예요? 5G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좀 많이 나고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털어가지고 빠른 종목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탄력이 떨어지면 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 흐름들이 이미 슬슬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메탈라이프 같은 종목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요것도 지금 이제 5G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인데 얘도 어떻게 바닥에 슬슬 기어 올라오죠, 여러분들. 그죠?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게 못 가던 종목인데 은근하게 또 기어 올라옵니다. 그죠? PPI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PPI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PPI라는 종목은 방송에서 제가 TV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손때가 많이 탔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나가고 나서 전문가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얘기 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방송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세력들이 건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방송 타가지고 못 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 회사는 기술력과 제품력이 뛰어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뭐 5G 관련주로 다 갑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뭐 대한강통시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 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후발주라든가 주변주를 중심으로 나중에 대장주가 가면요, 나중에 후발주들로 매기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다려야죠. 주식 뭐 하루 이틀 한두 달로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다 한두 달로 해가지고 대박 터뜨릴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한 대표 뭡니까? 주도주 대시세입니다. 저는 1년도 가져갑니다. 1년도. 1년 가져가야 여러분들 계좌가 제대로 부른 거예요. 한 달, 두 달로 대박? 꿈도 꾸지 마세요. 한두 달로 대박 터뜨릴 생각을 하시는 분들 주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식이 만만합니까? 전문가라고요. 전문가들이라고
귀신같이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귀신같이 고점에서 터는 사람 없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박 터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하시라고. 전문가분들, 매니저분들 선택하실 때 그런 거 알고 하시라고요. 귀신같이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귀신같이 팔고 사자마자 올라가고, 세상에 그렇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 있으면 예,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 주세요. 아시라고요. 전문가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식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주식을 하면서 시간은 절대 구애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시간은 절대 구애받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판단 잘 하셔야 되겠죠. 저 종목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또 A라는 종목을 또 B라는 종목을 계속 갈 것인지, 단타를 칠 것인지, 묻어둘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대표가 TV방송 한 교에서 종목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간 종목들 거기서 제가 손절가 다 드리잖아요. 그런 거 정해서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VIP 회원님들은 오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VIP 회원님들 만기 되셔가지고 재가입 안 하시면 들고 계신 종목을 기본적으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원칙인 겁니다. 5G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5G는 노래합니다. 오늘 5G 한 얘기하고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5G는 왜 봐야 됩니까? 5G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 2020년 연말 미국과 인도 등 해외 통신사들의 5G 통신망을 확장해 나섭니다. 코로나19 잡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진행 중이어도 어떻게 돼요? 경제 재개는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경제를 살리기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 5G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38개국 92개 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출시로 세계 주요 5G는 상용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글로벌 5G 시장은 이제 막 개화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다가 미국과 인도 주파수 경매와 더불어서 10월달 아이폰 출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거. 그죠? 5G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 외에 5G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었죠. 예, 국내 통신 3사가 24조 앞으로 투자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5G 인프라 투자 규모는 각각 300조입니다. 그죠? 맞죠? 각각입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거. 그래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에 5G 사업이 포함된 거 요것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5G를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여기다가 지금 5G 시장 경쟁이 많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격화가 되고 있거든요. 격화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도 5G 시장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기술 개발의 총력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5G 시장은 계속해서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거기다 공매도 금지가 됐습니다. 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솔리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5G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솔리드 같은 종목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오늘도 솔리드 신고가 오늘 막 장중에 올랐었는데 어땠습니까? 올랐네요, 오늘도. 예. 오늘도 2.8%또 올랐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5G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한두 종목에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만 지금 5G 관련주는 우리 기위 회원님들이 기본적으로 4종목, 5종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5G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최근에 오신 신규회원님들 보시게 되면 특정 종목에 막 30% 40%씩 들어가 있어요. 죽는 겁니다. 또 바닥권에 이제 못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한 대표가 이제 방송에서 또 특히나 이제 방송에서 종목을 좀 몇 개 얘기를 하죠. 좋게 얘기하면 또 그분들 몇 분들은 또 그 종목에 대해서 막 30% 40%씩 몰빵해. 그럴 만한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입니다. 5G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는 시장의 중심 섹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요령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5G 관련주가 다 좋은 건 맞는데 포트 종목을 1개에서 2개, 3개, 4개, 5종목 가진 사람하고 욕심부려가지고 한 종목에다가 30% 40% 몰빵인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종목이 혼자라도 아무리 5G가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악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여러분들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물론 우리도 5G 가지고 있는 아직 시세 안 나는 종목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나머지 5종목이면 3개, 4개는 다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종목에 욕심부려 몰빵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5G 관련주가 강세를 기록합니다만 보세요. 어떤 종목은 저렇게 대세가 나오고 있죠. 에이스테크, 그 다음에 솔리드, 서진스템 이런 종목 대박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HFR 같은 종목들 어떻게 돼요? 많이 못 가죠, 여러분들. 그죠? 많이 못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이제는 덜 올랐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라는 얘기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5G 관련주는 아직 포기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5G는 아직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말고 이제 덜 올랐던 종목으로 또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5G 관련주. 자, 이해되셨으면 자, 다시 1번. 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는 뭐 다 말씀드렸어요. 5G는 하반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반도체보다는 또 2차 전지보다는 5G가 더 나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는 쉬었다가 다시 더 갈 수 있고요. 지금 반도체 쪽이 1차적으로 올랐다가 좀 쉬었거든요. 쉬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반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지수가 좀 올라와 줬으면 조금만 더 올라와 줬으면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좋았을 텐데 오늘 시장이 좀 눌려가지고 시세가 빨리 못 간 것 뿐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저는 조금씩 살아날 거로 보고 있고 살아나게 되면 반도체 쪽의 반격도 서서히 나올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종목군들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들 많아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한큐를 통해서도 종목들 나가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나름대로 캐치하시고 나름대로 분석하세요.
내가 방송에서 TV에서 나간다고 무조건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종목 분석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대표가 방송에서 종목 나가는 것처럼 뭐 내가 봐도 괜찮네 라고 그렇게 공감되시면 그러면 그때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손절가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방송에서 뭐 나간다고 또 얘기 또 매수하고 무방에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잡지 말고 제가 드리는 시황 내용들은 항상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셔야 돼요. 참고. 아셨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전막 틀릴 수도 있잖아요.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했다가 괜찮구나.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맞네? 맞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때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응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다 참고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그동안 시장 얘기하면서 시장은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잖아요, 여러분들. 응? 한 대표도 이 전문가 제가 얘기했죠. 전문가도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확률적으로 주식 확률 싸움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 그동안 다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조정 끝나고 다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기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그 중에서 5G 집중적으로 5G 아직 계속 보셔야 되고 반도체 장비 조정 끝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반경 노려되고 2차 전지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본다. 그죠? 나머지는 안 본다. 아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3번 한번 부탁합니다. 3번. 이해되셨죠?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VIP 회원님도 그렇고요. 앞으로 VIP 회원으로 오실 분들도 제가 분명히입니다. 종목당 비중 무조건 지키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는 5G 뭐 한두 종목에 몰빵해 있는 방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적어도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포트를 짭니다. 이런 장에서 한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안 듣고 꼭 한두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 절대 돈 못 벌어요. 오셔가지고 제 말 안 듣고 그렇게 하실 분들 절대 오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분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보셔라 그랬습니다. 기회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제가 분명히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다 드렸던 내용들이고 이미 다 확인해 드렸던 내용들이고 외국인들 오늘 수급 동향 보더라도 이거 골 때리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만한 장세는 아니니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 이해되신 것 같고 다 이해됐죠? 자, 이해됐죠?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시황 얘기하고 시장의 주도주하고 또 5G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반도체 설명드렸죠. 마지막으로 다 그들 내용들 확인되신 분들 자 5번 자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들 조급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급하시면 안 되고요. 종목으로 승부 보지 마세요. 제가 분명입니다. 계좌로 승부 보세요. 계좌로 승부 보라 했습니다. 한두 종목으로 인생 걸지 말고 목숨 걸지 마시고요. 계좌로 안전하게 수익 내세요.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세요. 안전하게. 계좌에 10종목 있으면 한 종목은 못 가고 한 종목 손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개, 9개가 수익이 나면 계좌가 불어나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맨날 매매하는 종목마다 다 터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알고 따라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5G하고 IT 섹터를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한 큐에서 종목 나가잖아요. 한 큐에서 나간 솔리드가 128%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솔리드는 128%인데 서진 시스템은 68%밖에 안 돼요. 에? 계좌는 78%지만 어떻게 돼요? 어떤 종목은 많이 가고 어떤 종목은 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 짜라는 얘기예요. 오셔서 한 대표 말 안 듣고 그러신 분들은 오시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반드시 얘기합니다. 서진 시스템 잘 가죠? 다 있어요. 오인솔루션 잘 가죠? 다 있습니다.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70%, 80%.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안 가거나 못 가는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안 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감하게 때려 붙이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고 애지간하면 손절 안 합니다. 갈 수 있으면 나중에 물타기를 해서도 분명히 저는 다 수익 내요. 안 되면 자릅니다. 잘라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걸고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KMW가 늦다고 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수페타시스가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5G 주목하시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계속 주목하시고요. 일단은 2차전지가 좀 많이 올라서 약간 경계를 하시되 5G하고 반도체 쪽은 아직은 보자.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 같은 눌림 조정이 매수익 기회다 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VIP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VIP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588-0648로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자, 1588-0648로 전화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요게 지금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통화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그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 자주 몇 번 해보세요. 1588-0648 전화 해보시고 저녁 10시까지 계시니까 저녁 10시까지 계시니까 전화를 자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이 받으시니까 그렇게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전화가 힘드시면 자, 요건 아시죠? 내용은 아실 겁니다. 여기 상품은 1개월 이익을 3개월 말씀드렸고요. 5일, 10일, 20일 추가가 되는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예, 참고하세요. 지금 주도주 중심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드리고 있는 거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분명입니다. 10종목 매매하면 한두 종목 못 가거나 손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7, 8종목 가지고 계좌 수익으로 가는 게 제 방식이에요. 그거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588-0648이 안 되면 어디로 오냐면 자, 여기 이제 인터넷 이제 MBN 홈페이지 가시기 바라고요. 자, MBN 홈페이지에서 이제 한 대표 나오죠? 한 대표 여기 사진 나옵니다. 한 대표 사진 보시게 되면 여기 카페 가기 있어요. 카페 가기 누르시면 자, 여기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규숙 대표 회원가입 나오죠? 자, 회원가입 누르세요. 여기 누르시면 여기 ARS로 결제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MBN 골드 무료 회원 가입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1개월 또는 3개월 체크하신 다음에 결제 신청 누르시면 요렇게 그 문자가 나갑니다. 전화번호가 나가요. 그거 누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는 거.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게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 예. 자, 요게 1개월, 3개월 체크하시고 1개월 또는 3개월 체크하시고 신용카드 체크하시고 결제하기 체크하시고 그러면 결제 창이 떠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VIP 오시는 신규님들은 요 정형 게시판 가급적이면 VIP 오셔가지고 VIP 방송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진단 받으세요. 가급적이면 빠르니까 그리고 생생하니까 가급적이면 VIP 방송 가지고 오셔가지고 진단 받으시기 바라고 오실 분들 보유가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못 오시면은요 여기 정형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인터넷이 제일 편해요.
인터넷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는 한규수 대표입니다. 자 한규수 대표예요. 한규수 대표입니다. 예,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제가 드릴 설명은 없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위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어쨌든 간에 시장이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HFR도 다시 올랐고 솔리드도 신고가 나왔고 에이스테크 신고가 나왔고 그죠? 오이솔로도 신고가 나왔고 못 간 종목은 못 갔습니다. 이수베타시스 강세 나왔고요. 그죠? 못 간 종목 못 갔습니다만 다 반등 나왔어요. 아시겠죠? 여기가 시장의 중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선물을 팔고 시장을 눌러댄 것은 오히려 이번엔 외국인들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VIP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요. 지금 이제 저는 잡주는 매매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세요. 특히나 지금은 이슈 테마주 매매하시면 돈 못 벌어요. 지금은 기관 외국인들이 펀더멘털에 좋은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슈주라든가 테마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매매하시면 돈 못 법니다. 걔는 이제 시세 그런 종목 안 나와요. 철저하게 기업 가치 있고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장세가 나옵니다. 잡주 매매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요. 급하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거 알고 계시 바라고요. 그리고 보유한 주식은 가지고 오시라 그랬죠. 혼자 못 팝니다. 팔고 올게요. 못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안 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주도주로 칼 거고요. 되는 종목은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가지고 오시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주식초보분들, 어르신들 혼자 매매하시면 어려워요. 그것만 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권수님,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최대한 빨리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은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가다가 좀 출렁거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은요, 이 고점 매물들 많이 소화가 돼요.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불안 매물들 많죠? 여기 불안 매물들 많이 소화가 됩니다. 거래 늘어나고 있고요. 물량 소화되고 나서 장세 움직이면 제가 얘기했죠. 고점 돌파하게 되면 빨라요. 고점 돌파하면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 점만 아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많이 했네요. 자, 그래도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가시고 그리고 시장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 제가 분명히 무방해서 또 한 큐에서 제가 경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응하세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신규분들 내일 주식 가지고 오시고요. 여러분들 위기 아니라 기회로 잡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